오늘은 정말 뜨거운 주제, 요즘 한국 교육계에서 충격적인 현상으로 떠오른 7세 고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용어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7세 고시라는 표현은 202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나 언론에서 슬쩍슬쩍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혹은 부모들의 하소연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용어가 되었죠.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인 만 7세 시기에 이미 아이의 인생 경로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적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이 유치원, 심지어 그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사교육과 입시 경쟁에 뛰어든다는 의미죠. 실제로 강남의 한 대치동 학부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구몬, 영어회화, 한자, 코딩까지 마쳤어요. 그래야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바로 선행학습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7세 고시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에요. 이 시기 아이들은 피아노, 미술, 발레, 수영 등 하루에도 여러 학원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학원은 7세 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입학 자체를 선발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애들이 고시처럼 느껴지게 되었을까요? 고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수십 대 1의 경쟁률, 수년간의 준비, 그리고 한 번의 인생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험이죠. 그런데 지금 7살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입학 전 준비가 이런 고시처럼 느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순히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명문 중고등학교, 명문대학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대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이런 7세 고시 문화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죠.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의 유치원 선택도 초등학교 진학 후의 학원 루트와 연계해서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 유치원은 어느 학원과 연결돼 있고 그 학원은 어느 중학교와 연계되고 학교를 마치고 어느 학원에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도착하는지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7세 아이들의 하루 일과는 어떨까요? 대치동 기준으로 7세 아이들은 평균 3개에서 5개의 학원을 다니며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일과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전 9시 유치원 등원, 12시 하원, 1시부터 영어학원, 3시 피아노, 5시 수학 선행학습, 7시 집에서 독서 및 숙제, 9시 취침. 이게 7살 아이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을 통해 아이들이 겉보기엔 똑똑해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정서적 피로감, 사회성 결핍,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교육심리 전문가들은 7세는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시기인데 이걸 무시하고 입시 중심의 학습만 시키면 오히려 역효과라고 경고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는 심리가 이 문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어요. 7세 고시의 진짜 주인공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학원에 보내야 좋은 루트를 탈 수 있는지, 어떤 교재를 써야 선행이 효과적인지, 어디까지 공부시켜야 초등 입학 때 상위권이 되는지 등 이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하고 실행하죠. 실제로 엄마들 사이에는 비공개 커뮤니티나 단톡방이 있어서 최신 입시 정보, 학원 커리큘럼, 교사 평판 등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입시 컨설팅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점점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어갑니다. 내 아이 성공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하지만 그 속에서 아이의 감정, 성장, 삶의 리듬은 무시되기 일쑤예요. 그러나 7세 고시에는 무서운 현실이 숨어있죠. 강남의 한 카페에서 목격된 장면에는 6살짜리 아이가 영어 단어장을 들고 울먹이고 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너 이거 외우지 않으면 좋은 유치원에 못 가. 그럼 좋은 초등학교도 못 가고 나중에 좋은 대학도 못 가. 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 아이의 눈에는 이미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살 아이들이 모인 학원 입학 시험장 앞에서는 아이들은 엄마에게 가기 싫다고 말하며 울고 있는데 엄마들은 들어가라며 마치 대학 입시처럼 아이들을 다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착해야 돼, 할 수 있어라며 격려하는 말 같지만 실은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학원 시험에 붙기 위해 다른 학원을 또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7세 고시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7살 아이에게 합격과 불합격의 경험을 너무 일찍 겪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시험에 떨어진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실패자다. 엄마에게 미움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너무 어린 나이에 합격 불합격에 노출되면 공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20년간 교육 현장에 있었던 한 전문가는 너무 어렸을 때 이런 합격 불합격에 노출된 아이들 중 많은 수가 공부 의욕을 완전히 잃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건 떨어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붙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붙었다고 해도 엄청난 압박 속에서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많죠. 7살이라는 건 정말 가치관과 많은 것들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때 공부에 질려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정말 7세 고시는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기 교육 덕분에 영어를 더 빨리 익히고 수학 개념을 일찍 배우고 읽기 능력도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해주진 않아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기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성장한 아이들 간의 학업 성취도 차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면서 점차 사라진다고 해요. 오히려 일찍 학습을 시작한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빨리 잃거나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즐겁게 꾸준히 학습했는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교육은 어떨까요? 핀란드는 세계적인 교육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7세가 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학습을 시키지 않아요. 대신 놀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독일에서는 유치원이라는 단어가 탄생했는데 이는 아이들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독일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학습보다는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죠. 핀란드의 한 교사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을 가르쳐요. 즐겁게 하는 일은 결국 잘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강요받은 일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잘할 수 없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7세 고시 현상의 배경에는 철학의 부재가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몸 쓰는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며 공부를 강조하죠. 이런 가치관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는 평생 몸 쓰는 사람들을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의 시작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많은 엘리트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오직 권력과 돈만 추구하는 현상도 이런 교육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돈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의사가 되면 행복할까요? 경제적 성공을 이루면 그게 곧 행복일까요?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등이 되면 그게 행복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해요. 목적주의, 즉 어떤 목표만을 위해 모든 과정을 희생하는 교육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히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공허함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나 이제 의사가 됐어. 10억 벌었어. 그 다음엔 뭐지?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달라질 텐데 지금의 성공 방정식이 계속 유효할까요? 지금 부모들이 설계하는 아이의 로드맵은 현재 기준이에요. 지금 의사가 되면 좋으니까, 안 되면 외국에 가서 공부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게 20년 후에도 계속될까요? AI 시대가 오면서 많은 직업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미 AI 의사가 허가를 받아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죠. 미래에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빨리 습득하는 능력보다 창의성,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성장 시대의 성공 방정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할 건 내 아이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7세 고시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조급하고 경쟁 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한 박자 쉬어가는 용기일지도 모르겠네요. 교육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너무 달리면 정작 중요한 중고등학교, 대학 시기에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빠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게 진짜 이 아이에게 맞는 길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드렸다면, 그리고 지금 아이의 교육을 고민 중인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